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떠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딴 위협적 수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 주장을 입증할 위치에 있지 않고 특정한 정보가 많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첨단 군사 역량을 추구하며 영내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does though underscore the continued provocations by Kim Jong-un and his regime in Pyongyang, the continued pursuit, again, whether this is true or not, there's little doubt that they continue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to threaten their neighbors and to threaten the region. 이어 한국과의 연락을 통해 이번 수중 핵무기 시험과 관련한 정보와 정황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딴 위협적 수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ou have to take rhetoric like that seriously from a man in charge of a regime that continues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Kim Jong-un ought to focus more on feeding his people than on buying and purchasing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미국 국방부도 북한이 수중 핵무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한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 같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치러진 미한일 연합해상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의 주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핵 무인 수중 공격정으로 북한의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은 긴장 완화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와 외교적 논의로 이어지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며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도 이날 VOA에 별도로 보낸 서면 답변에서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통로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북핵 대표들이 한국에서 북러 군사협력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박 대북특별대표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의 협의를 위해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방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대러시아 불법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해 북한과 관련한 최신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인권 침해가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벤츠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등장한 벤츠 SUV의 사진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방영한 기록 영화 장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SUV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벤츠가 생산하는 최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로고가 차량에 붙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17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마히바흐 GLS 600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차량 우측 뒷좌석문에는 국무위원장 마크도 새겨져 김 위원장의 전용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도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잇따라 벤츠의 최고급 차량을 타고 등장하는 등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새 벤츠 차량 등장에 대해 벤츠 독일 본사 언론 홍보실은 우리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진을 매우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5와 20945는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벤츠사는 또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위반에 자사 차량이 이용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벤츠는 사업을 하는 모든 곳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관행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에 따라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벤츠가 대표 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하지 않기로 수년 전에 결정한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벤츠는 또 자사 협력업체가 대북 제재를 위반할 시에는 자체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를 끊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잠재적인 제재 회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 판매자 네트워크에 정보 서한 발송과 감사 등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잇따라 벤츠 행렬이 포착되는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운송수단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운송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19일 김 위원장의 새 벤츠 차량 등장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나 입수 경로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중국 영해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골재 운반선인 동산 2호는 지난 15일 중국 닝보 저우산항에서 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잠시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동산 2호는 사실상 중국 바다에 진입했던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금수품 운송에 연루된 동산 2호 등 4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으며 당시 안보리는 이 조치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이 동산 2호 등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유선호도 14일 닝보 저우산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유선호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곳과 북한 사이를 오간 흔적을 남겼는데 이날도 이 지점을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유선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하면서 유선호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BOA가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중국 전용 부두로 알려진 지점에 약 10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 바로 앞 부두에서 약 100m 길이로 적재된 컨테이너가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이곳에 입항한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6척의 선박이 이곳을 드나들어 3일에 한 척꼴로 입항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5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